2025년 5월 우리 대입관리반 회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나갈 5월의 주안점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5월은 일단 제목을요, 활동의 달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5월은 활동의 달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완료, 중간고사 중, 중간고사 코앞 요 정도 일정들을 다 지금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요 일정 딱 끝나고 나면 뭐니 해도 5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행평가들. 또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중간고사 이후로 살포시 미뤄져 있는 경우가 보통 더 많죠. 학기 초에 한두 번 모여서 계획 정도 짜뒀다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하는 마음에 이제부터 이제 모여서 막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각종 체험 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도 본격적인 뭐 부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월에 많이 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5월은 뭐니 해도 활동의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활동의 달의 특징이 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부상주의예요. 부상주의. 특히나 워낙 날씨가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 즐기는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좀 부상이 잦을 수 있는 그런 달이 이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학교 생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는 건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부상 없이 우리가 5월 활동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 좀 잘 케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많아지고 모임이 많아지고 날씨가 좋고 할수록 우리 부상의 위험이 커지니 부상 위험 주의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종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은 굉장히 없어요. 뭔지 모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진짜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쉴 틈도 없고 체력이 너무 정말 힘들어, 바빠 라고 느낄 정도로 시간은 부족한데 그 각각의 활동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나중에 가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각종 체험활동, 각종 뭐 토론활동, 뭐 실험이며, 뭐 강의며, 뭐가 많이 쏟아지는데 참여는 했어요. 그런데 각각의 활동들을 내가 어떻게 강조해서 이걸 학교생활 기록부에 보여야 되는 건지 까지는 아이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밀려오는 활동에 쌓이다 보니까, 눌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제가 학기 초에 우리 아이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요 봉사활동들 누적해서 기록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지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지금 이 기록지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기 초에는 뭐 매일매일 와서 뭐 강의 들은 거 한번 써봐 해도 아직 들은 게 없는데요. 뭐 한 게 없는데요 하면서 이게 별 의미가 있나 싶었을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각종 활동들이 정신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여했던 활동들을 간단하게 주제라도 적어두고 나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뭐 연계 확장할 것이 없는가? 요거 반드시 체크하실 시간이 왔다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이 5월의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 활동이 어떤 내용이든 반드시 전공과 연결이 되어야만 하느냐? 아닙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활동이 오히려 참신한 변별력을 만들어주는 사례들을 제가 이미 지난 대입관리반 강의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금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신 참여했던 내용들 키워드랑 의미 간단하게 써놓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연계 활동 또 확장될 수 있는지 기회를 반드시 봐주셔야 한다는 거 요거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월이라는 달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챙겨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의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입관리반 회원 강의로는 2027 모집 계획안 확인하기를 개연 강의 52강으로 이미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해죠? 네. 이
2027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계획안이 4월 30일까지 각 대학들이 다 이제 배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대학 입학처에 가시면 2027학년도 대학별 모집 계획안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아이의 워너비 대학,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아이의 대학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그 대학의 모집 계획안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강의에서 대표 대학 몇 가지 대학들의 모집 계획안을 같이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그 이전의 입시죠. 올해 치러지는 2026 입시와 크게 변화사항이 없는 대학들도 있는 반면 생각보다 큼직큼직한 또 변화들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진 그런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 변경된 사항들을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보시고, 지금 3학년들은 2026 입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또 1학년, 2학년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는 2027 모집계획안의 방법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놓치지 않고 요소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봤던 대학 중에 하나도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다가 2027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대학의 종합전형을 목표로 하던 학생은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서류 준비 정도만 생각을 해왔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높은 최저가 탁 붙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027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시기부터 수능 최저를 충실히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순공 시간을 늘려서 모의고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하면서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거. 요거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2027 대학별 모집 계획안 확인하시고 큼직큼직한 변화 사항들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수행평가 기준을 확인할 때가 왔어요.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미 수행평가 내용이랑 기준을 다 안내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다 안내해 주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가시면 이제 수행평가 내용과 각 기준들이 다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우리는 수행평가 1.1점이 곧 내신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충실하게 이제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행평가는 숫자로 보여지는 내신에도 영향을 주지만 글자로 쓰여지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죠. 기록을 할 때 메인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아이에게 주제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선택해서 수행평가를 수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 내용들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또 요거 체크 못 하신 분들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수행평가 기준 한 번씩 또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1점도 버리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이 날짜 한번 보세요. 오늘 지나면 주말이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 물론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이 또 대체 휴일이에요. 그래서 나름 요 연휴를 지나는 이 휴일이 계속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 됩니다. 주말을 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에는 연휴 주의를 붙여놨어요. 연휴 주의. 물론 이 연휴가 이 연휴를 지나서 우리가 바로 중간고사를 치러야 됩니다 하는 학교들은 좀 더 비상. 거의 여기 한 5월 셋째 주 정도까지 중간고사 이어지는 학교들은 이번 연휴가 사실 반반이실 거예요. 엄청 달갑지만은 않으시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아이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공존하는 그런 연휴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긴 연휴 보내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오히려 연휴가 길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써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중간고사가 이 연휴 뒤로 이어져야 하는 우리 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들 요 연휴 주의하셔서 아이들이 시간 꼼꼼하게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함께 조력을 해주시고요. 또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다가온 연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 너무나 긴장하고 많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5월 8일에 또 고3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주말 정도인 한 하루 이틀, 토요일, 일요일 정도 쉬고 나면 아이들이 체력적으로는 또 만회가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갔을 때 다시 우리 아이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연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이번 주까지 시험 치렀습니다 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좀 쉬시고 대신 월화 요 휴일 동안에는 그래도 좀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어질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학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채워주셔야 다시 시작할 때 회복이 빠르다는 거 요것도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3학년들은 5월 8일 모의고사가 있어요. 사실 이 교육청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6월과 9월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긴장감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 앞뒤로 중간고사를 치르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봐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따로 뭔가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모의고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늘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내가 제대로 치러내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천만 가지 정도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응시를 해야 3월부터 원서 쓰기 전 9월까지 보는 모든 모의고사들을 우리가 실제로 수능의 예측 점수로 잡아가는데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수시 카드를 정시와 같이 함께 고려하면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준비 정도와 상관없이 5월 모의고사는 최선을 다해서 본다라는 생각으로 1점이라도 더 받겠다, 2점이라도 더 받겠다, 한 문제 더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요거에 이제 더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제가 밑에다가 3월 모의고사 결과 회의 요렇게 붙여놨죠. 많이 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잘 참아 오셨어요. 우리가 3월 모의고사 끝내두고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분석을 쫙 끝내놨거든요. 그리고서 기다렸죠. 언제만 기다렸어요? 중간고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우리 배려를 했어요. 아이들이 괜히 중간고사에 또 막 집중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때문에 또 멘탈이 흔들릴까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까지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중간고사 끝났기 때문에 중간고사 결과 분석과 3월 모의고사 결과 회의 요거 이제 들어갈 때가 왔어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요거 이제 파일 가지시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아이 성적표 쫙 껴놓으셨을 텐데 이 파일 펼치시면서 아이에게 앉아봐 하면 아이는 일단은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결과 분석, 결과 회의 그리고 그거랑 연결해서 중간에 기말고사 목표 수립 요거를 같이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아이들이 모든 시험이 결과적으로 아쉬운 건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당연히 함께 고민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앉은 이 장소가 좀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회의 장소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왜 이렇게 부족해? 라는 타박의 장소라기보다 어떤 이유로 부족했고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회의하는 장소여야 된다. 요거를 아이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요거를 3월 모의고사 너 왜 이렇게 안 나왔니? 큰일 났다.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타박하고 추궁하는 거 아니고 우리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고사 결과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점수 왜 잘 안 나왔는지 그거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이제 원인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미 지난달에 우리 중간고사
준비할 때 유의사항들, 과정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안내 드렸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가 뭐 핸드폰 때문이었는지, 이번에 내용이 어려웠는지, 학습 시간이 부족했는지, 건강 문제였는지, 뭐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 아이의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쫙 점검을 미리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미리 그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자. 이미 그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를 딱 열었을 때 분명히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기말고사까지 갈 것인지 요거를 같이 또 수립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5월에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더 바쁜데 엄마는 벌써, 아빠는 벌써 기말고사 목표를 말씀하시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이 기말고사가 항상 어려운 이유는 이 중간고사는 우리가 나름 지난 학년부터 겨울방학을 쫙 거쳐오면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도 여유 기간이 좀 있는데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끝해야 5월, 6월인데 5월이 지금 이름이 뭐예요? 활동의 달이에요. 우리가 순공 시간을 뭐 공부를 하려고 하려야 할 수 없는 네, 그런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6월이나 들어가야 한 달 반짝 해가지고 기말고사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반짝 공부로 이 메이크업이 되는 과목이 있고 반짝 공부로는 다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는 과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만약 지난 중간고사 때 그런 아쉬운 게 있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과목 한두 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준비하고 갈 것들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서류의 활동 방향도 수립하시고 또 창체 활동 점검 또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목표도 함께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죠? 서류의 활동 방향 수립이란 얘기는 일단 우리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더 점검하고 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로를 다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2학년, 3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도 아직도 더 구체화되지 않거나 아직도 좀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자유전공, 무전공 대학에서 선발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고교 학점제로서 학생들이 뭐 반드시 학교생활 기록부가 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흐름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대학에 지원할 때의 모집 단위명과 서류에 들어있는 진로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고등학교 생활 동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본 경험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진로가 3학년까지 꾸준히 갈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변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 혹은 아직까지도 관심한 걸 못 찾아가지고 도대체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진로로 선택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관심이 있는 그 이슈, 그 주제는 내가 여기까지 탐구해 갈 수 있어요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서류의 활동 방향도 한번 수립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는 뭐 수학, 과학 역량을 확실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어문 역량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계열에 대한 방향도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관심 있는 지원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다면 그 학과에 필요한 역량들을 잘 보이고 있는지 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제 원서를 쓰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중간고사가 끝나고 내신이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범위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그 학과들을 그 6개 대학 안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는지 특히나 소수학과들
많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들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요, 원하는 학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학 범위 안에서 6개 카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 5월에 또 고민해 주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수행평가,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이제 방향을, 만약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학과를 틀어서 간다면, 혹은 병행해서 간다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방향 수립을 해주셔야 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까지 창체 활동한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향을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5월에 본격적으로 해 나갈 일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5월에 1학년, 2학년 분들은 선택 과목의 탐색 및 결정. 요거 이제 1차 아마 확인을 5월쯤 할 거거든요. 뭐 고등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한 고등학교들도 있고 조금 늦게 해가지고 2학기 이제 초까지 완전 결정을 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요 5월을 중심으로 다음 학년에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지를 1차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과목들을 또 제출할 수 있어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많이 원하는구나를 이제 보시고, 학생들 이제 배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수급 문제라든가, 뭐 교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요하는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과목들을 최대한 고등학교에 이제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년별로 사실 지금 1학년 202 개정교육과정과 2학년이 202로 개정교육과정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열에 맞춰서 놓치지 않고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선택을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로 다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해두고 있어요. 제가 과목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랑 대학별 전공별 권장 과목 확인,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열별로, 그 다음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기존에 우리 선배들은 어떤 선택 과목들의 흐름을 따랐고 만약에 제대로 다 선택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 특히나 3학년 분들은 이미 선택 과목이 다 과목 선택을 끝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요런 정도까지는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을 함께 전달 드릴 계획이니 요 강의도 또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이 되면, 우리가 4월 말에는 2027 모집 계획안을 확인했다면 5월 말에는 두둥 올해 치러지는 2026 학년도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최종 요강입니다.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3월 4월에서 비교 분석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모집 요강에서 요건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체크해놨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때가 왔고요.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이제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도 확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다음에 모집 단위가 뭐 갈라졌는지 모여졌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시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또 다져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최종 모집 요강 나올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또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5월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제가 5월의 강의는요, 일단 2027 모집 계획안 확인하기로 5월의 강의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 종합전형에서 우리 아이의 성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대학의 평가 화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 정성평가적 평가 시각을 설명드릴 계획이고요. 또 중간고사 이후 이제 다 끝났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각종 반응이 이제 막 나올 텐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는 지지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계셔야만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입시를 또 함께 조력하면서 끌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 학년별 주안점, 또 이제 각종 활동들 들어가면서 선생님들께서 독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워낙 대학에서는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독서 기회를 주시는 기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서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때 매력적인 독서 활용법, 그렇게 만든 독서 어떻게 학교에 제출하나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달 드릴 계획입니다. 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활동들 과연 변별력 있게 만든다는 건 무엇인가? 제가 기존에 우리 3월, 4월에 주제 강의 하면서도 이 보너스 트랙으로 변별력 있는 활동, 입체적인 활동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런 거 이미 안내 드리기도 했지만요. 그런 내용들 플러스 변별력 있는 활동의 3가지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전달 드릴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는 대학 어디가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대학 어디가 요모조모 활용법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올려두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회원가입 안 하셨고 메뉴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는 활용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3학년 분들은 이제 대학 어디가에 좀 자주 다니시면서 메뉴를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 활용 준비법, 또 과목 선택 시 고려할 점, 대학별 전공별 권장 과목 확인하고 요거는 제가 강의 내용 안에서 1학년과 2, 3학년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함께 전달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멘토님 우리 아이 진로가 이건데 선생님이 진로랑 맞춘 주제로만 가져오라 하셨어요.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요즘 진로 별로라면서요. 세특의 진로와 괜찮나요? 요 내용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로 키워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에 역량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드렸어요. 요거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우리 비교 설명회는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또 이 대학들, 각각 대학들 어디 나갔었냐면,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가천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요렇게 전달 드렸었는데요. 5월에는 동국대학교, 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비교 분석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를 목표로 하고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또 우리 저학년 분들께서는 특히나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는 또 대표적인 세계 대학들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평가하는지 요 대학들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시면서 준비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5월에 또 꽉 찬 알찬 강의들은요. 저의 대인멘토 한수진 채널 속에서 여러분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제 유튜브 채널 홈이거든요. 홈에 오시면 구독과 가입 이렇게 2가지 메뉴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 구독해서 우리 구독자로서 함께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질의응답 하시면서 입시 준비해 나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 회원 가입하시면 채널 멤버십 대입관리반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관리반 회원으로 함께 하시면요. 조금 전에 제가 캘린더에서 설명해드렸던 모든 강의 플러스 여러분들 마치 넷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보시듯이 구독 가입하시면 지금까지 이 월별로 올라갔던 강의들은 다 이렇게 또 1월, 2월 강의, 3월 강의, 4월 강의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쫙 모아놨거든요. 필요한 강의들을 언제든 다시 보기 찾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대입관리반 회원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번 달부터는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면접 레드북 특강, 면접 레드북 특강 또 우리 대입관리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 얼리버드 사전 할인 10,000원에 더해서 대입관리반 함께하고 계신 우리 분들께서는 또 추가 10,000원 할인 혜택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혜택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의 유튜브 채널 홈인데요. 들어가시면 매일 아침 11시 데이 브런치, 제가 매일매일 하는 브런치 방송 요 메뉴에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서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올려드렸던 2025, 2016 나는 대학 비교 설명회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메뉴에서 한 번에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매번 강의에 사용하는 이 필기 자료들은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에 우리 아이 앉아봐 프로젝트 파일에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출력해서 쓰실 수 있게 하나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사용한 강의들은 요번에 요 캘린더도 역시나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에 마치 시청표, 시간표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매번 강의마다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저는 그때그때마다 출력하지 않고요. 한 번에 쫙 모아서 출력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월별 자료 다운로드 가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한 번에 쩌라라 모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파일에다가 요거 이제 링 바인더 파일에다가 매번 올라오는 필기 자료 이렇게 쫙 모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클립으로 이 월별 캘린더를 놔서 얘를 이제 목차처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아마 저와 함께 이 대입 관리반 쭉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요 파일을 지금 한 2-3개 정도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 안잡아 파일, 그 다음에 제 강의 파일, 그 다음에 우리 뉴스레터에 나가는 시사 이슈 파일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는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채워갈수록 이제 우리 아이의 입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구나, 또 이렇게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완강된 내용들은 월별로 이렇게 다 묶어드렸어요. 기존의 강의들. 사실 이 기존의 강의들은 회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새롭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전에 설명드렸던 그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전에 설명드렸던 거 요거 보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끌어올 해가지고 안내드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같이 보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역시나 순서대로 아까 우리 캘린더에 나왔던 그 강의 번호 52강, 53강 번호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썸네일 제목에서 2027 모집 계획안 확인하기, 종합전형에서 성적평가 방법 확인 등과 같이 썸네일의 제목을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때 이 화면 구성은요, 1주차에 들어있는 강의들, 항상 이 영강, 이제 준비를 시작하시기 위한, 새로 우리 또 채널 멤버십 관리반에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은 이 입시 준비물부터 같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영강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 54강, 55강, 56강, 3주차에 57강, 58, 59강, 또 4주차 60강, 61강, 62강, 5월은 5주차까지 해서 63강, 64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 캘린더 속에 들어있는 강의들을 이렇게 손쉽게 쫙 따라오실 수 있고요. 또 역시나 토요일에 노래로 쉬어가는 날 심코너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붙여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5월에도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또 채널 멤버십에서 대입 관리반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요 홈페이지를 또 활용하셔가지고 또 손쉽게 최대한 편안하게 이 각 강의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달부터는 요 면접 레드북 요거 함께 갑니다. 올해도,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이 레드북 면접까지 정말 알토란같이 활용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많이 계셨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요 2026이 이제 달고 나올 우리 레드북 면접 특강 여러분들이 요거 정말 도움 많이 받았다, 정말 활용 잘했다 라는 말씀 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 또 지금 우리 대입 관리반 회원님들 얼리버드 할인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인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5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들을 조력할 내용이었습니다. 5월 활동의 달,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우리 아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요. 우리는 그 성장의 밑거름들을 잘 정리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보여주고 대학들이 우리 아이의 역량을 볼 수 있도록 또 함께 달려가 주셔야 합니다. 역시나 5월 한 달도 여러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